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12시 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미국 ABC 방송 주최 하에서 진행되는 100분간의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투자 전문 미디어 벤진가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 1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TV 토론에서 암호화폐 관련 토론을 가장 보고 싶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하지만 전체의 45%는 경제 및 일자리, 그리고 24%는 이민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모수가 적기는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경부터 토론을 시작하고 나서 약 1시간 만에 1%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토론이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에서 진행된 내용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민과 경제 그리고 낙태 부분 등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거의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민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부정적, 해리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자가 애완견까지 잡아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상 정책이 결국에는 중산층의 물가를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낙태 금지를 사실상 트럼프가 찬성했다는 발언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고, 트럼프는 각 주의 자유결정 사항이다라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끝내겠다라고 한 반면 해리스는 그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면 이스라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 구도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층의 유권자의 표심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자리와 이민 문제가 늘 큰 화두지만 최근에는 여성, 흑인, 젊은 층 등으로부터 표심의 집결이 해리스의 지지도를 올린 만큼 트럼프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100분 토론의 경우 지금까지 트럼프가 토론 시간 양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토론의 승자, 즉 퀄리티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가 토론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언급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토론에 승리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고 해리스가 성공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사람들이 한 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두 후보자가 각각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암호화폐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 역시 어느 정도는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예측하는 수치가 8월에 발표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수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항목이 집 렌탈비라든지 의료비, 중고차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 전달 대비해서는 8월 발표 데이터와 동일한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2.6%로 소폭 둔화된 수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18일에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하는 25bp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6일 발표했던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비록 비농업 고용 지수는 떨어졌지만 실업률과 임금 상승을 통해서 분석해 볼 때 미국 정부나 연준 둘 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bp 금리 인하까지는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18일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이 연설을 통해서 고용시장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정도의 멘트를 남길 것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각자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정말 오랜만에 순유입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오늘 밤 발표되는 CPI만 가지고 투자 시장에 큰 변화의 기로를 가져다 주기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경제적 트렌드를 해석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 트렌드가 향후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만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